자,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출석 체크할 거고요. 호명하면은요, 여러분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 끄고 대답하면 안 돼. 곽효준, 신상. 네, 안석현, 노원. 석현이 안 들어왔고요. 강승균, 태랑. 네, 승균이 이름 여기 있다. 그 다음에 김나은, 삼각산. 네. 네. 장미소, 중원. 네. 네. 권도현, 신방학. 네, 네. 류영준, 서사부. 마이크 켜고, 그렇지. 양윤서, 기름. 네. 네. 이서하, 월곡. 서하 안 들어왔냐? 안 들어왔네. 조지웅, 중랑. 네. 네. 이지효, 한천. 네. 네. 임수진, 창북. 네. 네. 자, 지금 현재 안석현하고 이서하 2명 결석했어요. 그다음에 혹시 내 이름 안 불렀다는 친구 있나요? 다 불렀죠? 오케이. 수업 이제 시작할 거고요. 뭐 수업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요, 마이크 켜고, 이렇게 좀 바로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교재 본 수업 들어가진 않을 거고 첫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준비를 좀 했어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교재 목차 해설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올해 상반기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수업 내용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리엔테이션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지지난주에 좀 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유형별로 어떤 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진학을 했는가, 이런 거 좀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유형별에 따라서 특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배울 거거든. 비전 플랜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학생부를 이제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할까?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잖아, 궁극적으로. 맞지? 뭐 이의 있는 친구 없죠. 그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대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2가지 종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일반 대학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특수목적 대학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대학의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교재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화면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적당한 데 이렇게 알아서 비전 플랜 교재 알아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한 화면은 전자칠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고교 유형별 이제 합격자 현황이에요.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 현재고요. 추가 합격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소 약간의 이제 좀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아시겠죠? 지지난주 금요일 현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1위 학교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던 학교예요. 되게 이제 유명한 학교죠. 옛날에 이제 민사고가 유명했는데 민사고를 밀어냈죠.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하나고. 이렇게 해서 재작년에 이제 46명, 작년에 이제 55명, 그리고 올해 42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에만 합격했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연대랑 이제 고대까지 합치게 된다면 학생 수가 한 200명 남짓 되거든요. 거의 뭐 100명 이상이 스카이에 진학을 하는 학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은평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학교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 속합니다. 2위에 이제 랭크가 된 학교가 이제 외대부고가 되겠습니다. 외대부고는 올해 33명 합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뭐 4명 정도 더 늘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에버랜드 근처에 있어요. 에버랜드. 그렇게 해서 하나고랑 이제 이 외대부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학교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이제 하나고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용인외고라고 불렀던 학교죠 사실. 근데 이제 바뀌었죠 학교 이름이 한 5년 전쯤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외대부고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상산고라던가 이제 민사고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학교들은 2, 3학년 이 국영수사가 내신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국영수사가.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내신 시험을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학교 이제 목표 학교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앞서 언급한 하나 외대 그다음에 상산 민사 이런 학교들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제 올해부터 주요 교과 내신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대부분 이제 역사 1을 배우게 될 텐데 역사 1이 이제 사회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알아보니까 몇몇 학교들의 경우에는 사회 1을 사회 2를 배우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노원구 섹터 쪽에 혹시 이 중에도 사회 2 배우는 학교 있나? 아직 모르나요? 아무튼 사회 2를 배우는 학교들은 사회 2가 우선시 됩니다. 내신 산출을 할 때, 내신 반영을 할 때. 그래서 사회랑 역사랑 같이 배우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회 우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부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면접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생부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이제 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뭐 좀 등교 일수를 늘려라. 아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막 말을 하던데 일단은 뭐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좀 감염 확산 위험성이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높잖아. 그치? 니네들 말 잘 듣는 친구들도 많지만 좀 이렇게 중이병 걸린 아이들이라던가 그죠? 약간 좀 이렇게 그죠?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같은 패턴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백신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부의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독서가 좀 변별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최소 15권 이상 독서 플랜을 반드시 짜셔서 이렇게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독서 활동을 꾸준하게 했다. 학생 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학교 측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면접. 이런 건 이제 내년에 3학년 때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1, 2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랭크가 되어 있는 거 언급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이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 한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원구가 이제 여기고요. 은평구의 경우는 이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 아시겠습니까? 은평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성북구 바로 그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가 은평구입니다. 아시겠죠? 위치 파악 대충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학교가 대원외고입니다. 외고 중에서 이제 명실공히 최고의 외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죠. 지금 이제 32명 올해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뭐 한 3명 정도 뭐 줄이기는 했지만 그쵸? 그럼에도 3위에 랭크가 된 대단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광진구는 어디 있냐면 어린이대공원 아시죠? 분자역 있는 쪽에 7호선 노원구가 이제 이쪽이고 광진구는 여기 한강 바로 앞쪽 한강 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쪽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교 외고는 이제 뭐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외고가 마찬가지인데 외고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이제 내신 교과가 이제 2, 3학년 영어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토피아 학생들 보면은 통계적으로 매년 한 60에서 70% 정도의 학생들이 외고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외고 영어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1.5배수 1단계에서 이제 1.5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1.5배수가 이제 초과가 될 경우에 이제 동점자를 이렇게 자르거든요. 잘라요. 영어 대신. 근데 영어만 가지고 자르기가 되게 어렵잖아. 절대평가 올 A 등급 받은 애들은 다 뽑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과목을 또 보기도 하냐면 1.5배수가 넘을 경우에 국어랑 사회를 봐요. 국어랑 사회. 근데 이 국어랑 사회를 2학년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3학년 2학기 기말, 3학년 2학기 중간, 3학년 1학기 기말, 3학년 1학기 중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가 이제 우선시 되기 때문에 국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데이레고의 경우를 보면은 2학년 뭐 학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2학년 2학기 국어 B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국어 B까지 붙은 학생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올 A 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되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3학년 때 또 이렇게 원하는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서류 면접은 전국대회 자사고 동일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 2, 3위가 이제 자사고와 이제 외고가 랭크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위가 이제 공동사위예요.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일과 이제 명덕이 이제 공동사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토피아카 친구들 보면은 이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외고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대일 외고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특히 이제 강북, 성북 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거의 80% 이상이 대일 외고에 가기 위해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일 외고 쏠림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이제 대일은 2명 정도 줄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선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명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일은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노원구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명덕의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제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서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노원구가 이제 아까 오른쪽 위쪽에 있다고 했었잖아. 강서구는 여기 있어요. 강의 서쪽 끝 한강 서남 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왼쪽이 이제 김포공항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강서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학교인데 솔직히 메인 학교는 아닙니다만 매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매년 1년에 뭐 한두 명씩은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가 첫 번째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EBS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시 합격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또 정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기 위한 또 방법의 일환으로 또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교가 이제 좀 매력적인 게 서울에 있는 외고는 이제 국제고를 제외하고 사실은 기숙사가 없어요. 물론 이제 대일 외고의 경우에 이제 디돔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입사를 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긴 합니다만 학교가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설 업체,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또. 근데 이제 명덕의 경우에는
전교생 입사가 가능해요. 3년 전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새로 올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년 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독립성이 좀 높은 아이들, 좀 독립성이 높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 사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외고, 뭐 자사고, 과고 이런 식으로 특목고들이 쭉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학교 유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학교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까 선생님이 자사고 중에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언급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 자사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 단위 자사고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여기 화이트보드에 좀 메모를 해드리면, 자사고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사고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뭐 하나고라던가 외대부고라던가 상상고라던가 민사고 이런 학교들,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는 거죠. 광역 단위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광역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은 로컬이에요, 로컬. 그 지역,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저 출석부 불러보니까 이제 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로컬은 서울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를 말하는 거고,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 서울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제 보통 우리 섹터에서는 이제 선덕고등학교라던가 신일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이화여고, 그리고 남녀공학이죠, 한대부고, 이런 학교들을 이제 매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국영수사과 중심으로 2, 3학년. 그런데 광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선덕, 신일, 뭐 이화, 한대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배제고등학교가 또 있거든요. 배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 좀 띵까띵까 놀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율고를 쓰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내신 상위 30%에서 40% 사이대 아이들이 보통 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의 합격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한 이후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 또 내신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다가 이렇게 학교에 갑자기 지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신이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중학교 교육과정, 학원 수업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류라던가 면접. 광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로 서류라던가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은 배제 고등학교까지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배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요번에 이제 선덕이랑 원래는 조금 이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쌍벽을 이루는 학교였는데, 올해 서울대 수시 최초는 좀 배제가 2명 정도 좀 앞섰거든요. 그렇게 해서 9명이었다가 작년에 이제 7명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3명 늘어서 10명이 됐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선덕 같은 경우에는 5명, 6명, 8명, 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신일고등학교가 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신일이 지금 재작년에 빵명이었는데 작년에 5명으로 이렇게 분골 쇄신을 했고, 올해 또 이렇게 7명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플러스 2명, 작년에 5명 합격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 학교가 상당히 그 수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예요. 강동구가 어디냐면 강의 동쪽입니다. 강의 동쪽. 이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고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뭐 암사동, 뭐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이쪽 섹터거든요. 학교는 이제 고덕동에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1884년 이제 그 우리 구한말 개화기 때 만들어진 학교예요. 고종 황제 있죠,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만들어 학교 이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만들었고요.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 중구 정동에 있었어요. 정동 이화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정부가 서울시를 이렇게 이제 골고루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서울 시내에 이제 모여 있는 이 명문 고등학교들을 서울에 이제 각 지역으로 뭐라고 하죠? 분산을 시켰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배재 고등학교도 물론 이제 중학교랑 같이 있습니다만 배재 학당이라고 부르죠. 배재 중고등학교가 강동구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선덕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8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배제는 이제 좀 플러스 코멘트를 드리면 이공계 육성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덕의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중심의 커리큘럼 학생부 비교과 관리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북구 미아동에 있죠. 이 학교는 이제 문과 중심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지원을 아직 여러분들이 뭐 지원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생각을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여고라던가 한대부고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게 이제 지지난주 자료라고 했었잖아요.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이화여고랑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고대 수시 최초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 선생님이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교 유형으로는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자사고랑 특목고, 자율고까지 봤고요. 자율고. 일반고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반고는 이제 여러분들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된 일반고가 아직은 안 보여요. 그죠? 일반고 안 보이죠. 보시면은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된 학교가 서울고등학교가 지금 보이죠? 강남 3구에 있어요. 서초구. 그리고 또 이제 일반고가 어디 있어? 강남구에 또 위치를 하고 있죠. 단대부고, 그죠? 단대부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서초구, 상문고가 있고요. 한영고등학교. 다 지금 여러분들 이 일반고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된 일반고들이 강남 4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그럼 현재 예비 고3부터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적용이 되는 건데 대학을 갈 때 이제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수시가 있고 이제 정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그다음에 이제 뭐 특기자 전형 이렇게 네 가지 팩터로 나뉘게 되고 정시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상당히 선생님 이제 직업의 특성상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하는데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고 가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입시라는 건 이제 확률 싸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확률 싸움이라고 하는데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에서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수시가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이제 60% 전체 대학 모집 60%를 수시를 뽑고 수능을 이제 40%를 뽑는 거예요. 전체 대학 모집 정원에. 그런데
이 전체 대학 모집 중에 40%를 뽑는 이 수능 정시가 사실 거의 90% 이상이 누가 되는 거냐면 누가 가는 거냐면 N수생이나 재수생들이 가요.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현역보다는 N수생이나 재수생이 유리하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절반이 강남권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실 때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몇 학번으로 대학교에 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몇 학번이 되는 거냐면 한 방에 대학 가면 26학번이 돼요. 발음하기 좀 힘들죠. 여러분 선배들은 이제 발음하기 좀 쉬운데 26학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6학번이에요. 26학번. 네? 그 현역으로 대학을 가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는 대학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 수시는 가군, 나군, 다군 최소 3번의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능성 면에서 이제 재수생에 비해서 현역이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뭐 내용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3학년 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일단은 수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고가 좀 불리한 게 사실이다. 방금 이제 선생님이 이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최초 합격자 수 고등학교 유형별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강북권 학교가 일반고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선생님 조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강북권 학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보니까 이 45위까지만 랭크가 나와 있길래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 강북권 일반고는 없나 찾아봤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8위에 랭크가 된 학교가 있어요. 58위. 근데 사실 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의외의 학교가 나와서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만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노원구 섹터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일반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뭐 서라벌이라던가 대진여고, 영신여고, 재헌고 이런 학교들이 좀 괜찮은 학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학교들이 없더라고요. 이 학교들이 없고, 그러니까 물론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만 가지고 그 학교를 평가한다는 게 이제 뭐 선생님 뭐 그것만 가지고 학교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입결에서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의외의 학교가 바로 어디였냐면 청원여고가 나왔어요. 청원여고. 청원여고가 5명 합격했어요. 올해.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왜냐면 기존에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빵명이었고요. 작년에도 빵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5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수시라는 건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학교 자체적인 어떤 커리큘럼, 특장점 그거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노하우인데 선생님이 보기에 청원여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진 않았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수시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최근에 전근을 해 오신 게 아닐까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어떤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이긴 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각 서울대 2021학년도 수시 최초 고등학교 유형별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교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학교의 종류.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특목대학이 있어요. 특목대, 특수목적대학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일반 대학. 그래서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표로 단순히 취업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공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대학의 기능이 약간은 좀 뭐랄까 사회적인 특수성과 맞물려 가지고 취업도 그쵸?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좀 내몰린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문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하죠, 그죠? 그게 취업률이 사람들이 취업률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 이 학교 목표는 학문 연구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죠. 이런 거 이제 스카이, 그죠? 스카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서성한, 그리고 이제 중경외시.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편의상 한 장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들이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혹시 원하는 학교 있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4년 후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반 대학은 이제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학교가 뭐냐면요 특수목적 대학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 관련해서 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건 이제 뭐냐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는 보통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국제고의 경우에는 공립인데 대학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대학의 경우에는 특수목적 대학이 이제 국가가 설립한 겁니다. 특수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금이 어떨까요? 상당히 쌉니다. 아시겠어요? 상당히 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취업에. 거의 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해요. 경쟁률이.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합격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요.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요. 대단하죠. 그죠? 물론 그 학교 등록금도 싸고 이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를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학교 대표적인 군사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공론 쪽에 사시는 학생들은 알아야겠죠. 이거 무슨 사관학교야? 육군사관학교지, 그치? 육군사관학교. 육군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야. 그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 있지? 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이렇게 병사들을 통솔합니다. 그죠? 유사시에 이렇게 한 20명 정도의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대장을 양성하는 대학교예요. 그죠? 군사대학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야? 공사예요, 공사. 그죠? 공군사관학교. 여러분들 뭐 파일럿이 장래희망인 학생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파일럿이 되려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공군사관학교. 뭐 물론 파일럿 되기 위해서 꼭 공사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이제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년제 대학교에 또 항공운항과를 가는 방법도 있고 내가 좀 공부를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외국에 유학을 가도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좀 더 항공사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이 좀 더 뭐랄까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해군사관학교예요.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병대에도 이제 해군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생겼어요. 국군 간호사관학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무슨 장교 양성하는 학교야?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장래 희망이 이제 간호사인 학생들. 물론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대학, 간호학과가 개설이 된 일반 대학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가 될 수도 있지만 간호사관 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국립이고 등록금이 쌉니다. 물론 졸업하면은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등록금도 싸고 용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정 연한 최소 이제 2년 이상을 이렇게 또 간호장교로 군의관들과 함께 군복무를 해야 돼요. 군 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일정 그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군복무를 할지 아니면은 전역을 하고 이렇게 사회로 나올지를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제 국립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국가가 설립한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 병원에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남학생들의 지원율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간호장교 하면 이렇게 이제 여성 장교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남성 간호장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이제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죠? 이거 이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잠깐만 있어봐. 지웅이하고 도현이 카메라 왜 껐냐? 끄지 마. 끄지 마. 도현아, 권도현. 끄지 말아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도현이하고 나은이하고 효준이. 이게 지금 신체 일부가 안 보여. 권도현, 김나은, 곽효준. 신체의 일부라도 보여줘라. 이거 켜놓고 딴짓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지금. 온라인 수업의 병폐야. 신체 일부를 보여줘라. 효준이는 계속 대꾸를 안 하고 있네. 대꾸 안 하면 계속 체크한다. 곽효준. 이런 광고 같은데? 담임이 민경현 선생님이지 얘네. 수진아. 행정담임 민경현 선생님이지. 효준아. 딱 걸렸어요. 어떻게 하죠? 딱 걸렸어요. 효준이. 효준이가 지금 자고 있거나 다 나가버린 것 같아. 거실로. 너는 떠들어라 하고. 자, 그럼 효준이 현재 한 명 결석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듣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23에서 24살의 나이에 파출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파출소장. 대단한 거죠. 젊은 나이에. 3, 40대 이제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예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예종. 그렇게 해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 뭐 음악이라던가 그 다음에 연기에 있어서 이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국가가 설립한 한예종에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김고은 양 있죠. 김고은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OT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김고은 양도 한예종 출신이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예종.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 조금 거리는 효준아. 효준아. 마이크 켜라 빨리. 효준아.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냐 효준아? 곽효준. 네,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여기 있었는데요. 뻥치지 마.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여기 증인들도 다 있어. 누워 있었어? 아니요. 근데 왜 대답 안 했어? 내가 너를 몇 번을 불렀는데. 여기 증인들 몇 명 있는지 알아? 경고할게. 수업 잘 들어라. 네, 카메라 끄지 말고. 지금 네. 녹화 다 됐어. 거짓말 하지 마. 인정을 해. 알았어? 네, 자,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충남 부여에 있어. 아까 민경애 선생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효준이는 전화 안 할게. 다 들어왔으니까. 갖고 이제 백제 공주문화권이라고 하죠. 백제 공주문화권. 그렇게 해서 충남 부여에 있는데 이색학과가 있어요. 이색학과. 그렇게 해서 여기 뭐가 있느냐? 한옥건축과. 그 다음에 전통 원예과. 요런 학과들이 있고요. 근데 도자기과. 이색학과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BT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류 열풍이 참 대세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렇게 해갖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그죠? 전 세계적으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해외에서도 한옥을 이렇게 지어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가가 부족해서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대요.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공과대학에 이제 건축가는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옥건축가는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전통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정원 있지, 뭐 석가산, 그지? 이런 거, 소나무 숲 이런 거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학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공학자라던가 과학자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는 다 잘 알고 있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전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라던가 대구 그리고 이제 울산에도 각각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라는 국립대학 연구소 대학기관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미처 여기 담지는 못했는데 그 한국교통대라고 있어요. 한국교통대.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과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여기를 철도대학이라고 불렀었는데 철도대학이니까 뭐 할 것 같아? 기관사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라던가 지하철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으로 약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교통대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에 바로 입사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아시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각 계열별 무슨 학과가 있는가, 각 단과 대학별로 무슨 학과가 있는가, 그거 좀 설명을 좀 나머지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좀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갈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 격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니고 이제 다다음 주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다다음 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인사하고 헤어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